바디 구조는 일단 박스 클래스 안에 자 이미지와 div 오버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자 오버라는 클래스는 다시 캡션이라는 클래스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자 기존 구조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스타일 자체도 박스에 대해서 릴레이티브로 설정을 했고요. 너비는 300픽셀로 일단 고정값으로 주었는데, 박스 안에 이미지 너비 100%의 디스플레이 플러그로 박스에 맞춰줬고요. 오버 영역을 보게 되면, 자 오버 클래스는 배경색 녹색 계열의 포지션 앱솔루트, 너비는 100%. 자 여기에서 바텀 100%. 자 이걸 보면은 바텀 100%의 의미가 뭐냐면,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고, 자 여기가 기준이 돼요. 바닥이 기준이 되고, 이 바닥으로부터 양수 값이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얘가 플러스면, 근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100% 가라고 했으니까는 다 나가겠지. 영역 밖으로 아예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캡션 영역은 글자 색깔 흰색 똑같이 볼드 진하게 하고, 자 얘도 앱솔루트, 그럼 기준은 오버, 탑 50에 레프트 50에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자 가운데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오버 영역에 대해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어서 일단 캡션을 숨겨요. 그리고 나서 자 트랜지션을 0.6초 정도 주고, 자 여기에 높이가 100% 들어갔습니다. 자 오버를 100% 높이를 늘린 다음에 박스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 5번은 자 높이 100에 바텀 제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바텀 제로니까 어디로 와? 밑에서 위로 떠올라요. 밑에서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 오버플로우 히든, 자 박스 영역에 대해서 흘러 넘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숨기자.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딱 주면은 얘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영역 밖으로. 이게 바텀 마이너스 100%를 주어서 밑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 오버플로우 히든 주는 거예요. 왜냐면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히든을 주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 열고 닫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느낌은. 자 슬라이드 두 번째, 바디 구조 똑같아요. 박스 안에 이미지 밑에 오버, 다시 오버 안에 캡션,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변화되는 거는 딱히 없네요. 릴레이티브 300 똑같고, 너비 100에 블럭 요소 잡았고, 오버에 대해서 이번엔 탑 제로, 자 맨 위에 탑 제로 영역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뭐 100% 앱솔루트 줬는데, 캡션의 영역 마찬가지로 가운데 배치를 했고, 자 오버에 대해서 지금 하이트가 0이에요 높이가 0이고 오버플로우 히든 상태야. 자 얘도 마찬가지 탑 제로니까 어디에? 맨 위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배치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오버의 높이 자체를 0으로 한다고 이 영역은 줄어들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캡션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해 볼게요. 얘를 주석 처리하게 되면은 지금 오버레이라는 글자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높이는 0이 된 거야. 근데 글자는 지금 보여지는 상태예요. 저 글자도 빠져나간 놈이 안 보이게 하려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준 거야. 그리고 똑같이 0.6초 동안 트랜지션 주는데, 커서를 여기다가 올리게 되면은, 자 이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늘어나면서 얘도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딸려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아까하고 달라요.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을 했다면 요 놈이,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00에서 호버가 되면은 탑을 제로로 바꾸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열려있는 형태가 위에서부터 전체로 통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얘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튼 내려오는 것처럼 쓱 하고 내려오느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 같은 경우에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애초에 숨겨놨다가 자 보시면 글자도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위에 배치됐다가 자 3번을 볼게요. 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탑 제로예요. 똑같이 기준 위치는 여기 그 상단입니다. 상단으로 두고 오버의 높이 제로의 오버플로우 히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자고요. 오버에 대해서 레프트 제로 그 다음에 위스 제로 하이트 100% 지금 여기서는 하이트 0이었는데 높이를 이번에 100% 다 줬어. 100% 다 주고 기준 위치를 탑 레프트로 지금 바꿔줬어요. 레프트 제로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바탕을 하고 너비를 빵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접혀있는 상태 이쪽에 그랬을 때 똑같이 내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식으로 잡혔는가 한번 보자고. 지금 여기도 사용이 되었고 캡션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자 먼저 오버 영역에 대해서 히든을 주게 되면 글자가 빠져나와 있어. 그죠? 지금 레이라는 글자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커서 올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잡아라 쭉 여는 것처럼 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글자를 잘 보세요. 밀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놈입니다. 얘네들 이 두 줄 이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주지 않으면 너비가 좁았을 때 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비가 좁으니까 옆으로 못 가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전부 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 자 여기를 보시면 글자가 전부 다 밑에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커서를 올리면 글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글자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너비가 확보가 되니까 그제서야 얘가 허락하는 그 너비만큼 글자들이 차곡차곡 올라옵니다. 이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도 줬어요. 그러면 글자는 일단 안 보이는 상황인데 커서를 올리면 글자들이 밑에서 위로 또르륵 올라오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이걸 방지하려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과 오버플로우 히든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쌍으로 다녀야 돼.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주면은 얘는 이제 가로 형태로 나는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봤을 때 얘네들은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이거를 글자는 애초에 공간이 좁아도 가로로 너는 나가라. 가로로 계속 써라. 제한 없이 써라 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도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는데 사실상 부모 영역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이제 똑같이 보이죠. 그죠? 동일하게 보입니다. 동일하게 보이는데 보통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준다는 얘기는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같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로 다닌다. 얘 하나만 주지 말고 항상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쓴다라고 하면은 오버플로우 히든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거 두 가지가 디자인 패턴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코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없어도 되는 거는 정말로 우연의 산물. 우연의 산물.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놈이 우연히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같이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면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쓰면 반드시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세요 라는 게 써 있을 거예요. 필수 조건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갈게요. 슬라이드 4번을 보게 되면은 5번은 자 너비가 100% 자 너비가 이번엔 100% 탑 제로 자 똑같이 위에다가 배치를 지금 한 상태.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뭘 잡아놨냐면 다시 수정한 거지. 라이트 제로 레프트 제로가 아니라 라이트 제로. 자 너비는 0 높이 100% 재조정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다? 나는 우측을 기준으로 하겠다. 여기다가 기준 위치를 여기다가 두고 너비가 빵이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호버가 되면은 너비를 0에서 100%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과 히든은 동일하니까 단지 지금 이전 예제에서는 레프트였는데 이번엔 라이트로만 살짝쿵 바꿔주게 되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좌우는. 그러니까 위아래도 쉽고 좌우도 쉬워요. 자, 5번 갑니다. 라스트 5번에서는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결과를 쓱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어디까지냐면 높이 0에서 100으로 가는 요런 형태예요. 높이 값을 제어하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여기 스타일링에 라이트 0, 미스 0, 이건 오른쪽에서 보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캡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주석 해제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요게 이전 예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왔었는데 글자가 같이 따라 나왔었어, 그죠? 근데 이번에 이 글자를 포인트로 봐야 돼요. 글씨를 보게 되면 캡션에 대해서 뭘로 만들었냐면 오퍼서티 0에서 호버가 되면 오퍼서티 1로 바꾸는 거야. 시간은 0.6초 기다렸다가 1초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서 0.6초는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 준 거냐는 얘기죠. 이 0.6초는 얘가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너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지는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다 펼쳐지면 바로 오퍼서티 적용하라. 따라서 얘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쓱 하고 나오는 거지. 만약에 대기 시간을 안 준다면, 그러면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얘가 빠지면 대기 시간 없이 되니까 펼쳐지는 동안에 오퍼서티가 진행이 돼버려요. 자, 확인해 보세요. 펼쳐지는 동안에 오퍼서티가 진행을 합니다. 보이죠? 펼쳐지는 동안에.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뭔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대기 시간을 빼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하고 요걸 주려면 대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대기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차이점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형태로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보통 한 가지 형태를 만들면, 특히 이제 위치 조정을 이용해서 만들면 네 방향으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다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두 개로 분할이 돼. 하나씩.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아까 이제 잡아라 문 여는 것처럼 열고 닫히는 형태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너비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또는 높이를 가지고 0에서 100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방법이 나오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애초에 개체 자체를 멀리 떨어뜨려놔.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왜 오른쪽에다가 그래 놓고 나서 미닫이처럼 얘가 쓱 하고 밀고 들어오는 거야. 통으로. 방식 자체가. 그러려면 이제 뭘로 제어해야 돼요? 너비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탑 마이너스 100에서 탑 제로 해라. 그러면 통째로 위로 올라가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바텀 마이너스 100에서 바텀 제로 하게 되면 반대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아까 확인했던 예제 있었죠? 밑에 아예 배치를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위로 밀고 올라오는 형태. 자, 레프트 마이너스 100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가 레프트 제로 하게 되면 얘가 통으로 어디로 와?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라이트도 반대겠죠? 라이트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있다가 라이트 제로 하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방식은 네 가지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방식이지만 이펙트로 봤을 때는 8가지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아무거나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살짝살짝 응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보았어요.